원일이TV 108번째 이야기입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라는 회의였습니다. 주재자가 대통령이었고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포함해서 권력기관장 36명이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난 게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1월 2일에 신년 합동인사회 때야 만나서 인사만 하는 자리였고 작년 11월에 제5차 반부패 협의회 이후에 반년 만에 만난 거래요. 그 사이에 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 관계가 매우 나빠졌습니다. 여권발 윤석열 사퇴 요구 거셉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에 대해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권 수사를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협력하며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 이런 원칙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작년 7월에 윤석열 총장 임명장 수여식 때는 우리 윤 총장님이었죠.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를 끝까지 유지해달라.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해라. 그때 나온 말입니다. 그러다가 9월에 조국 사태가 터졌고 11월에 5차 반부패 협의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대통령이 윤 총장한테 한마디 했어요. 이제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거다. 검찰 개혁이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달라. 이건 분명 윤 총장을 향해서 우회적 불만 표시였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르고 싶지만 이번에는 참는다. 지켜보겠다. 경고의 의미였습니다. 그 뒤로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의 빚이 있다는 조국 전 장관 재판받고 있고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3명이 무더기로 기소가 됐습니다. 총선 이후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나서서 윤석열 총장 힘 빼기, 끌어내리기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에게 대통령이 한 말은 추미애 장관과 협력하라 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번에도 그냥 넘긴다는 뜻인지 알아서 그만두란 뜻인지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지만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과반의 찬성이면 검찰총장 해임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맥을 같이 하는 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함구령이에요.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개별적 언급을 자제하라. 이거 함구령입니다. 대통령의 침묵과 당대표의 함구령.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민주당과 청와대 쪽 해석은 대체로 이렇더군요. 때려서 억지로 쫓아내면 윤석열 더 키우는 거다. 윤석열 영웅 만들 일이 있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면 여론의 역풍을 받을 거다.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권의 윤석열 총장 흔들기, 끌어내기 시도는 중단될 것인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침묵에도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에도 여당 의원들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 수호단의 핵심 인물이죠. 윤석열 총장은 검찰 역사상 최악의 검찰총장이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다. 이랬고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 검찰 조직에 충실한다던데 검찰 조직 전부가 아닌 자신과 가까운 조직에 충실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조국 키드라고 불리는 의원이죠. 이랬어요. 검찰총장이 사건 배당을 꼼수로 했다. 의도대로 뭔가를 하려는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검찰총장의 사건 배당 권한을 제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퇴 압박 기류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윤 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 이해찬 대표의 함구령, 여당 의원들의 거센 공격, 이건 의도된 역할 분담이다. 이런 추론이 합리적입니다. 176명 거대 여당 의원 개개인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윤석열 총장 자진 사퇴를 압박한다. 이 전략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검찰총장 2년 임기제라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그럴 거예요.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도입된 게 1988년입니다. 2년 임기를 채운 총장은 8명이에요. 전임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퇴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그랬죠. 양복 재킷을 벗어서 한 손으로 흔들었습니다. 이 흔들리는 옷을 보지 말고 흔드는 손을 봐라.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흔드는 정치권을 비판한 겁니다. 임명 당시 우리 윤 총장님이었던 윤석열 총장은 1년도 안 돼서 배신자, 공수처 수사 대상 1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검찰개혁 환상의 짝꿍이라던 조국도 갔고 추미애 법무장관하고는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죠. 민주당이 윤석열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연결고리가 2개가 있습니다. 먼저 한명숙 사건. 정확하게 말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입니다. 사건의 명칭이 참 길죠. 그만큼 복잡하다는 뜻입니다. 사실관계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친노 친문의 대모라는 한명숙 전 총리, 한만호라는 건설업자로부터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 징역 2년, 만기 복역하고 출소했어요. 돈 받은 시점은 2007년이고 대법원 판결은 2015년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재심 청구,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입니다. 추징금 7억 원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사면도 불가능하다. 또 정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들고 나온 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증언을 조작했다. 증인을 협박했다. 당시 수사팀 재조사해라. 이 요구를 하고 나선 겁니다. 한명숙에게 돈을 준 한만호라는 건설업자는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만호가 죽기 전에 감방에서 다른 재소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재소자 중 한 명이 내가 한만호가 그런 소리 하는 거 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거예요. 중요한 건 거대 여당 민주당과 이른바 좌파 매체가 당시 수사 검사들을 조사하라. 이 요구를 무시하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 조사하자. 한번 따져나 보자. 그런데 어디서 조사하지? 이건 한명숙 뇌물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 검찰로부터 협박받아서 인권침해 당했다는 주장이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해. 윤 총장은 이런 논리로 사건을 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동을 걸었죠. 이건 인권 문제가 아니야. 감찰 사안이야. 대검 감찰부에서 해야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국 윤석열 총장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검 감찰부하고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동시에 조사해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 겁니다. 그런데요, 감찰 사안이냐 인권 문제냐 이거 국민 입장에서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만기 복역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 그 사건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목표는 윤석열 총장입니다. 정권 입맛에 맞는 적폐 수사만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듯 합니다. 두 번째 공격 포인트, 소위 검언 유착 사건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는 여기가 더 커 보여요. 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걸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표적인 친문 추미애 라인입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로 배당이 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당했고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치겠다까지 사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기자한테 영장을 치면 그 다음은 한동훈 검사장이고 그러면 윤석열 총장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사건의 본질을 검언 유착으로 규정을 했어요. 검사와 기자가 유착이 돼서 무고한 유시민을 잡으려고 했다. 이 논리 구조입니다. 이걸 보도한 MBC하고 한겨레가 같은 논조로 기사를 쓰고 있고 조중동은 정반대로 친정부 성향인 MBC가 권력과 유착해서 사건을 검언 유착으로 몰아서 보도했다. 이런 정반대 논리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파악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채널A 기자가 VIK,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이철 대표의 대리인이라는 지모 씨를 만났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랑 친분을 과시하면서 전화 녹취 목소리까지 들려줬어요. 기자가. 이철의 대리인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이랑 내가 친하다. 유시민 비리를 가져오면 구속된 이철 대표 사건 처리 잘해준다더라. 이철 대표란 사람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대표적인 친노 인사죠. 유시민하고 친분 있는 건 맞아요. 유시민이 신라젠 가서 강연하고 밥 먹고 사진 찍고 그랬던 게 모두 이철 대표가 중간에 다리를 놓아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철의 대리인은 채널A 기자와 만난 뒤에 이걸 가지고 MBC로 가서 역제보를 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이랑 채널A가 이런 제안을 해왔다. 검언 유착 아니냐 이거 취재해달라. MBC는 채널A 기자의 취재 현장을 몰래 촬영을 해서 또 보도를 합니다. 이후 사건은 검언 유착이냐 권언 유착이냐 논란으로 번졌죠. 이성윤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를 잡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채널A 기자 핸드폰에서 녹취 파일이 나왔어요. 2월 13일 부산고검 한동훈 검사장 방이에요. 채널A 기자 2명이 찾아갑니다.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를 녹음을 했어요. 기자 둘은 신라젠 사건하고 유시민에 대해서 집요하게 묻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난 유시민이 뭘 했는지 모른다. 관심도 없다. 신라젠 사건은 로비 사건이 아니고 서민 민생 금융 범죄 사건이다. 이런 대화 내용이 녹음이 돼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역시 압수수색이 된 상태예요. 한동훈 검사장은 그 이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녹취만 보면 한동훈 검사장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녹취 말고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대목이 많다 그러면서 우선 채널A 기자에 대해서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이게 강요 미수 범죄 구성이 되는 사건이냐? 기자의 취재윤리가 본질이지 기자와 검사의 유착이 본질이냐? 그럼 사건의 본질부터 먼저 따져보자. 기자한테 영장부터 치는 게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법적으로 따져봐.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대검 차장이 주재를 하고요. 부장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대검 형사부장 5명하고 중앙지검에서도 심재철 반부패부장 그리고 김관정 형사부장이 참석을 합니다. 법리를 검토한 결과 대검 쪽 5명은 영장 청구 범죄 성립 안 된다. 이건 죄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중앙지검 쪽 2명은 영장 칠만하다. 그래서 다수 결론은 부결이 됐지만 역시 라인에 따라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윤석열 쪽 대검은 영장 청구 반대, 추미애 쪽 그 중앙지검은 영장 청구 찬성. 여기까지가 진행 상황이에요. 비리 제보를 유도하는 취재를 한 기자에게 강요 미수로 구속영장을 친다? 취재 윤리를 벗어난 측면은 있지만 더구나 그 상대는 역으로 친여 매체로 달려가서 역제보를 하고 역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제가 뭐 법리적 판단을 할 입장은 아닙니다. 법리 다툼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국민에게 핵심과 본질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기자를 잡으면 한동훈 검사장을 잡는 거고 한동훈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가는 길목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할까요? 버틸까요? 아니, 사퇴냐 버티냐를 전망하기에 앞서서 사퇴하는 게 옳을까요? 안 하고 버티는 게 옳을까요? 어느 쪽이 정의일까요? 사퇴하느냐 버티느냐 이것이 윤석열 검찰총장 개인 선택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의 명분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검찰의 존재 이유는 범죄가 있으면 수사한다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검찰총장이 사퇴 압력 받는 건 정의가 아니다. 저는 이 대의 명분에 맞게 윤석열 총장이 처신하리라 기대합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가차없이 수사해라. 대통령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황은 어려워질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7월에 2차 대규모 검찰 인사 단행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말 그대로 고립무원, 식물검찰총장 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실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겠죠. 현실적으로 수사는 중단되거나 계속되기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정의라는 대의 명분이에요. 정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당한 사퇴 압력에 밀려서 내려오는 모습 보고 싶지 않은 국민이 훨씬 많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